이따가 들고 올게. 자, 그러면 푸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한 명, 시간은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잘 풀었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한 명. 5번 하나 틀렸었어요. 5번 하나 틀렸는데 그냥 뭐 바로 고쳐가지고 6개 나중에 다 맞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이 하나, 둘, 3명. 그래서 한 명은 4번, 5번, 그리고 2명이 1번, 4번이에요. 2명이 1번, 4번.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몇 명이지? 한 명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이렇게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들이 처음에 조금 많았어요. 3명, 2명, 3명, 4명, 4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다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2명이 됐고요. 6개인 친구가 2명. 그래서 요거 하나 틀린 친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 맞았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4명. 4명. 자, 근데 그 4명이 맞지? 하나, 둘, 셋, 넷. 4명이 다 4번이에요. 하하하하.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4번은 조금 조금 많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 중에서는 딱히 이런 게 많진 않아요. 왜?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점화식을 설정하는 문제가 거의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미적분은 이게 예외 없이 일단은 내신에서 나와요.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나오기는 좀 힘든데 사실 뭐 점화식을 이용한 극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습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일부러 좀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서도 일부러 좀 쉬운 것만 집어넣어놨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 4개가 1명, 2명, 3명. 3명. 그래서 4번, 5번. 3번, 4번. 그 다음에 2번, 4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3개 맞은 친구가 1명.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다 맞은 사람들 제외하고 일단 4번을 다 틀렸고요. 4번은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번, 3번, 5번 정도? 2번, 3번, 5번 정도? 근데 2번, 3번, 5번은 그죠? 틀리면 안 되는 거.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 그 중에서 5번은 교대급수. 이게 사실 수능에서는 이게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진동과 관련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치만 요것도 바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만 후딱 한번 볼게요. 자, 2번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항 조건과 공비 조건을 모두 따져야 돼요. 자,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가 초항이기 때문에 x-2 자체가 초항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n제곱의 밑, 그러니까 지수항의 이제 밑에 해당하는 게 사실상 공비가 되겠네요. 뭐 1, 2, 3, 4 집어넣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들이 수렴하니까 얘네들 전부 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x가 2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6 뺐을 때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6,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왼쪽 것만 먼저 처리한다고 본다면 요거 1번으로 처리하면 마이너스 6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이
x는 4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요 오른쪽 거에 관련된 내용 10이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6과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지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범위 중에서도 이 범위인 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 범위 안에서도 이제 4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만 가능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두 군데. 거기에 이제 2까지 하나 추가로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2까지 추가로. 자, 그럼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6,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2까지. 그래서 3, 3 하면은, 아니다. 이게 왜 3, 3이야? 더하면 3, 5, 예.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4. 그래서 4 더하기 4니까 8, 거기다가 2까지 더하니까 10.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번. 그래서 뭐, 그냥 등비수열 수렴 조건일 뿐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3번은 아쉽게도 지금 2명이 틀린 상태인데 다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에서만 놓고 보고 있어요. 자,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2n제곱 플러스 1분의 2x 2n 플러스 1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2. 그쵸? 자, 얘는 아예 함수를 구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맨 먼저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뭐 큰 거 먼저 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럼 여기는 빵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이게 10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라면은 어차피 얘는 그냥 있으면 안 하죠. 자, 그래서 x의 2n제곱으로 나눈 걸로 놓고 본다면 그냥 2x인 걸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2x. 자,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 x가 1이면 1 더하기 1, 그죠? 2분의 2 빼기 1 더하기,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 빼기 1 더하기, 그래서 2분의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이 1 플러스 1, 그래서 분모 2로 나오고,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는 2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클 것 같네요. 왜냐면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니까. 그쵸? 뭐 이쪽에다가는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가 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인데 지금 2죠? 아니다, 그래프를 그냥 그려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인데 x가 크기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자, 0,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나오겠죠? 맞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이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만 등장을 하고요. 여기는 2, 여기는 지금 1. 그 다음에 2x니까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2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2짜리,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2짜리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은 대충 한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한 이쯤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노란 그래프가 전부 다 존재하는 거냐? 아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딱 이 값과 요가 그 다음에 2까지. 그래서 얘는 지금 2,4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최대는 얼마예요? 최대는 a가 2일 때 최대가 4가 나오네요. 뭐 이상해. 자, 그 다음에 n은 x는 b에서 최소값 스몰 m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딱 요 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1 여기가 b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스몰 m.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6에서 1 뺐으니까 5, 5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9.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망의 4번. 솔직히 말하면은 4번은 집어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엄청 중요해서? 아니, 엄청 중요해서 넣은 게 아니에요. 얘가 내신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당황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내신 준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점화식 연습 정도는 세우는 거 정도는 한 번은 해보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수원에서도 어차피 필요하기는 해요. 물론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나올 가능성은. 자, 그럼 일주일 동안 2cm씩 자라는 식물이 있다. 이 식물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에 현재 길이 5분의 2만 남도록 자란 후 길이를 측정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맨 처음 지금 현재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월요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월요일. 그때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A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두 번째 월요일이 됐어요. 두 번째 월요일이. 자, 그러면은 길이가 일단 2cm가 자라겠죠. 그 2cm가 자란 상태에서 그 길이의 5분의 2만 남도록 자른대요. 그럼 5분의 2만 남도록 자른다는 거는 이 길이에다가 5분의 2배 해준 거. 그게 지금 남은 길이가 되겠죠. 얘가 지금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잰 식물의 길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길이에요. 그죠? 첫 번째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세 번째 월요일은 어떻게 또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 값을 가지고 또 2 더한 다음에 5분의 1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전항과 후항 사이의 관계, 점화식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왜? 점화식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상 숫자 넣어보면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가지고 일반항도 뽑아낼 수 있어요. 사실상 점화식에서 일반항 뽑아내는 거는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글로 나와 있는 거를 점화식을 설정하는 것까지는 좀 봐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A2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A2에서 이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에다가 5분의 2배를 했더니 그게 세 번째 월요일에 잰 식물의 길이. 괜찮죠? 그럼 어때요? 관계가 맨날 똑같은데? 그럼 한참 지났다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화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죠? 미지수 번째에서의 전항과 후항 사이의 관계,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 그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그죠? 점화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이때 지금 식물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AN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n번째니까.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럼 2cm가 늘었어요. 그 2cm 늘은 상태에서 5분의 2만 남겼어요. 그 남긴 게 그 다음에 식물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점화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이 식물의 길이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이 식물의 길이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지금 얼마로 수렴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굳이 일일이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아니 솔직히 얘가 수렴하면은 n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보내나 아니면은 2n항을 무한대로 보내나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수렴하면 이게 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식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극한 씌우는 거예요. 어차피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 양쪽에 극한 씌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은 수렴한다면 그냥 다 따로 계산해도 되죠. 어차피 AN은 알파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1을 5분의 2 배한 게 결국엔 그냥 알파랑 똑같더라. 그래서 그냥 알파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5분의 2알파 플러스 5분의 4는 알파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넘겨주면은 5분의 3알파가 5분의 4예요. 따라서 수렴값은 지금 얼마?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죠? 3분의 4cm. 이거밖에 안 남아요. 중간에 얼마인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3분의 4cm로 수렴할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교대급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일단, 이게 교대급수여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용어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반대는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는 성립을 안 한다. 단 등비급수의 한정에서는 역도 성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그랬죠? 요거에 관련된 판례 딱 두 개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두 개만. 자, 첫 번째는 시그마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아니고 N분의 1. 그쵸? 요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이거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발산한다. 일반항은 지금 0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일반항은 0으로 가요. 그렇지만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씩 넣어서 확인해 보는데 문제는 이게 확인이 안 되죠.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더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발산하는 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얘보다 작은 걸 발산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쵸? 그래서 얘보다 작은 거 1은 그대로 두고요. 2분의 1도 그대로 둬요. 3분의 1보다 작은 게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또 그대로 둘게요. 5분의 1보다 작은 게 8분의 1, 6분의 1보다 작은 게 8분의 1, 7분의 1보다 작은 게 8분의 1, 또 8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9분의 1보다 작은 거 16분의 1. 그렇죠?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면은 4분의 1이 무조건 2개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오고 8분의 1은 무조건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또 2분의 1로 나오고 그럼 16분의 1은 또 8개가 나오기 때문에 또 2분의 1로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은 1 더하기 2분의 1이 무한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급수죠. 그죠? 우리가 정적분과 급수를 배웠기 때문에 얘가 발산하는 거를 꼭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어요. 왜? 급수면 정적분으로 돌려볼 수 있지 않겠냐? 자, 얘는 결국에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에요. 아니, K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리미트 시그마, 그죠? 급수는 우리가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K는 반드시 N이라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X로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얘는 X랜다. N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N으로 나눈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꾸고 어차피 N분의 K를 X로 바꾼다고 친다면은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아래 끝, 위 끝은. 그 다음에 N분의 1은 어차피 DX로 가겠고 분자는 그냥 1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결국 ln 절대값 x에 0부터 1까지 집어넣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lnx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얘를 싹 다 적분한다고 친다면 얘가 x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ln 1은 빵이잖아요. ln 1 이거의 적분이 아니다. 이거의 적분이 아니다. 이게 적분이 아니고 이게 적분이 아니고 이거 함수값 얘기하는 거죠. 함수값.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ln 1은 빵 나와요. 근데 ln 0을 구하려고 하니까 ln 0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어요. 괜찮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정확하게 정수형이 아니죠. 정수형이 0에 가까워지는 것 뿐입니다. 괜찮죠? 왜냐면 k가 1이면 n분의 1이잖아요. 그럼 K는 1이라고 했을 때 X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는 0의 우극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요. 괜찮죠?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합니다. 미안해. 발산합니다. 뭔가 좀 애매한데? 잠깐만. 0부터 1까지.
미안. 아래 끝이지.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미안해. 실수. 플러스 무한대요. 괜찮죠? 이거는 그림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x분의, 그죠? 그래프로 본다 그러면은 얘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거는 여기에서 1 집어넣은 거 말고 0 집어넣은 함수 값으로 생각해봐도 됩니다. 다만 0 집어넣은 게 아래 끝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0으로 가더라도 얘가 무한대잖아요. 왜? 엄밀하게 따져서 이게 정수 딱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0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에 중요한 발레라서 그냥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레로는 또 뭐가 있었죠? 시그마와 친한 것들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 K는 1부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예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요거에 관련된 거. 그쵸? 얘는 어때요? 앞뒤로 계속 지워지는 형태 중에 하나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본다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어차피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켤레 씌운다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1로 나옵니다. 그렇죠?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본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분모는 1로 지워지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계속 들어가네요. 이게 어디까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루트 1 루트 3 루트 3 뭐 계속 지워지면 이거 빼기 이거. 근데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얘 넓게 따지면은 이런 발레는 두 가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는 다항함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모가 1차 이하면은 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1차 이하면 발산합니다. 얘도 사실상 솔직히 1이 있는데 1이 있으나마나 어차피 무한대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뭐랑? 2루트 n분의 1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괜찮나요? 거의 비슷해요, 둘이. 이거 어차피 1이 없다고 친다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생각해봐요. 어차피 2분의 1 앞으로 뺀다고 친다면 얘보다 값들이 더 크잖아요, 얘가. 분모가 1차보다 작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1분의 1은 여기서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요. 2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무조건 크죠? 여기 있는 건 얘보다 다 커요. 1 빼고. 그럼 당연히 얘도 발산하는데 얘가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모가 1차 이하로 나오면 다 발산합니다. 괜찮죠? 분모가 1차 이하. 분모가 1차 이하면 발산. 근데 이렇게 외우는 거는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해만 해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1번, 2번만 얘기하는 겁니다. 1번, 2번. 제일 많이 나오는 발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얘기를 5번 하다가 말고 왜 했냐면은 이거예요. 5번 하다가 만 이유가 교대급수도 어차피 넓게 보면 급수예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 0으로 가야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디귿부터 한번 볼게요. 디귿부터. 자, 1 빼기 2 플러스 3 빼기 4 플러스 5 빼기 6. 자, 이게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얘는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가요?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겠는데 일반항이 절대 0으로 안 가죠.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 일반항 보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발산이야. 일반항 0으로 안 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짝수번째에서 끝날지 홀수번째에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4분의 1. 몰라. 뭐 계속 움직인다고 칠게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만약에 짝수번째로 끝났다 라고 한다면은 지워지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만 남죠. 그 맨 마지막이 남을 수 있는데 홀수번째로 끊기면은 뒤가 안 남아요. 홀수번째로 끊기면 뒤가 안 남아요. 처음만 남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1 플러스 n분의 1에서 n이 무한대.
아니면 n이 1인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1 나오잖아요. 뒤가 남는지 안 남는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일반항이 0으로 가잖아요. 괜찮죠? 일반항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지 안 남는지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네요. 그쵸? 자,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얘는 좀 애매한데? 7분의 3 빼기 9분의 4.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괄호가 존재하는 거는 이 괄호 자체를 통째로 항이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죠? 괄호 자체는 애초에 하나의 항입니다. 괄호가 하나의 항이에요. 그죠? 이거는 찢으면 안 돼요. 맨 처음에 주어진 걸로는. 그러면 일반항 자체가 얼마로 갈까요?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겠죠? 그쵸? 일반항이 0으로 가요. 왜? 지금 여기에서 지금 A1은 3분의 1 빼기 5분의 2. 그쵸? 저 이거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 결국 A에는 어떻게 될까요? 항번호에다가 2배 플러스 1 분의 항번호예요. 그쵸? 그래서 2배 플러스 1분의 항번호 빼기 얘는 2배 플러스 3이에요. 분의 n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2분의 1 가고 얘도 2분의 1 가니까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일반항 자체가 일단 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어차피 우리가 이걸 쭉 나열해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무조건 끝나요. 괜찮죠?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얘 니은처럼 위안에 2개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무조건 나오는 결론이 3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의 무한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3분의 1로 수렴하진 않아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로 수렴해요. 괜찮죠? 음수로 수렴합니다. 음수로 수렴해요.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지 그거부터 따져서 일단은 일반항 0으로 안 가면 다 발산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으로 0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따져서 확인해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러면은 급수 단원으로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거 갖고 왔지? 오케이, 갖고 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했었어요. 좀 후다다다닥 나가기는 했는데 뭐 급수의 정의 및 성질을 봤었고요. 급수의 정의 자체가 n은 1 플러스 무한대 an 요게 급수의 정의였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성질은 뭐였죠? 성질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쵸? 뭐 can이면 c는 앞으로 내보내도 상관은 없다. 근데 문제는 2개밖에 없어요. 왜? 덧셈 뺄셈 외에는 아예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는 전부 다 어느 경우만 전부 수렴하는 경우만 AN의 급수와 BN의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게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 그죠? 그래서 급수 일반항 사이 관계로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죠? 아까 여기서 했었던 거 일반항은 당연히 0으로 가겠고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등비 수열은 역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쵸?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밖에는 없어요. 얘밖에는. 그래서 요 단원 다음이 이게 급수가 끝은 아니고요. 요 다음 단원이 등비급수예요. 그래서 등비급수는 도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합쳐놓으면 너무 두꺼워지는 바람에 그냥 3단원으로 따로 뺐습니다. 3단원으로. 요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대급수마저도 지워버렸네. 교대급수마저도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버려요. 교대급수건 말건. 그쵸? 넓게 생각해보. 기본적인 걸로만 정리해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기 뒤쪽으로 잠깐 좀 가볼게요. 자, 급수와 수열의 진입 판단. 자, 일단 뭐라 그럴까? 18번 문제 있죠? 요거를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 있어 볼게요. 다 풀었나? 오케이. 자, 한번 18번 풀 수 있으면 풀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면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an 플러스 bn, 그렇죠? an의 급수와 an 플러스 bn의 급수가 수렴하면 bn 급수도 수렴하느냐? 그렇죠?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누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덧셈 뺄셈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다행이네. 자, 그래서 나는 요거를 치환 한번 해볼게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an 플러스 bn을 cn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그마 bn은 시그마 cn 마이너스 an이 되겠고, 어차피 cn과 an은 급수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요. 얘는 명백하게 나옵니다. 수렴하는 애들은 얼마든지 덧셈 뺄셈으로 따로 계산 가능해요. 그거는 극한의 성질에서 하듯이 똑같이 치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급수는 수렴하는 경우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얘는 틀리면 안 돼요. 단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급수의 성질이 통용이 안 되죠.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둘 다 수렴하면 리미트 an bn은 빵이다. 자, 급수가 수렴했을 때 지금 일반항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급수만 나오는 기억 같은 게 아니고 일반항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를 당연히 생각해 줘야 되겠고, an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때문에 an의 극한은 빵, 얘 때문에도 bn의 극한은 빵. 당연히 둘 다 빵빵으로 가니까 곱의 극한도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따로 계산해도. 자, 그 다음에 디귿. 시그마 an, bn이 수렴하고 an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bn의 극한은 0이다. 그쵸? 자, 일단은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른쪽 지금 다 일반항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리미트 an 곱하기 bn, 왜냐면 an, bn이 급수의 통째로 일반항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극한의 성질로 갔어요. an 곱하기 bn의 극한은 빵. 그렇지만 an의 극한은 0이 아니에요. 그럼 bn은 0이겠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왜? an, bn 둘 다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을 때는 꼭 진동발레 생각해 줘야 됩니다. 발산이 나왔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일단 진동발레부터 떠올리고 봐요. 그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뭐라 그랬죠? 101010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an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10 10 10 10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당연히 이게 곱이 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b에는 홀수항들은 빵빵빵빵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짝수항들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01010101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n 둘 다 수렴을 안 해요. 그치만 곱은 수렴을 합니다. 곱은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기
일단 21번 한 번만 좀 해봅시다. 21번. 자, 그나마 조금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요. 그나마 조금. 자, 기억이 안 된다는 거는 뭐 너무 아이고야. 기억이 안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자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왜냐면 지금 AN이 BN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게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극한 씌우면은 어떻다고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어느 경우에? 수렴한다면. 그쵸? 수렴한다면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크더라도 그게 미세하게 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극한 값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억의 대표적인 예로 만약에 AN이 n분의 n-1, BN이 n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친다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죠. 왜냐면 얘는 그럼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무조건 1보다 크죠. 얘는 1보다 작아요. 그치만 얘네는 극한을 씌워놓고 나면은 그죠? 1보다 작지만 우리는 이걸 1-로 쓰진 않잖아요. 왜냐면 극한 값은 수렴값으로 쓰죠. 수렴값으로. 그래서 원래는 얘 극한이 1보다 작지만 아예 그냥 1이라고 쓰죠. 수렴값으로 씁니다. 정수일로 보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로 보는 거예요. 아닌데도 1로 본다는 거. 얘도 어때요? 엄밀하게 따지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거죠. 원칙상. 하지만 우리는 얘를 1로 보죠. 그렇죠? 자,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등호 넣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렴하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 안 하면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넣어도 돼요. 수렴 안 하면 안 넣어도 돼요. 왜? 걔네까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대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때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고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라고 만약에 나왔으면 만약에 기억에서 알파와 베타는 다르다 막 단 이러면서 이게 나왔다 그럼 기억은 맞아요. 이거 있으면 기억은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지금 틀리는 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것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이 그냥 극한만 들어갔다 라고 친다면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얘네가 수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렴한다 안 한다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AN과 BN의 극한이 수렴한다 안 한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씌워놓으면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틀리는 겁니다. 기억 괜찮죠? 자, 그럼 니은은 어때요? AN이 BN보다 크다. 그러면은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급수가 베타로 수렴하고 그럼 알파는 베타보다 얘도 틀린 것 같은데 그죠? 등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왜? 왜 아니에요? 이게 물론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이전에서 이미 얘가 더 커요. AN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N이라는 수가 3, 2, 1, 1, 1, 1, 1, 1, 1 이렇게 수렴한다고 한번 쳐봐요. 그 BN은 그 앞에서 이미 3보다 작은 수예요. 1항이. 괜찮나요? 무조건 일단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1, 1, 1, 1, 1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극한값은 둘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급수는 아예 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면은 니은도 틀리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면 왠지 이해돼요? 아예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첫 항부터 다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AN이 BN보다 명백하게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N의 극한, 급수가 알파, BN의 급수가 베타,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 그러니까 AN은 BN보다 극한이 크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게 뭐예요? 당장 우리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꼭 AN이 BN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얘는 아예 크네? 그럼 이게 안 되네? 그쵸? 수렴값이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수렴값이 1.0000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럼 A는 BN보다 무조건 크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얘가 AN이고 얘가 BN이다.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얘가 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AN의 극한과 BN의 극한 자체가 아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그럼 어차피 AN의 극한이 BN의 극한보다 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랑 큰 경우랑 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이 등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크고 나왔다. 요래야지만 지금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조금 후다다닥 설명하기는 했는데 뭐 길어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저기 25번 문제는 무한이라는 말을 그냥 지워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거 옛날 표현인데 미안해. 그냥 등비급수예요. 옛날엔 무한급수라고 했습니다. 급수라는 말 자체에서 무한이라는 말이 예전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급수라는 용어 안에 이미 극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무한급수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무한급수라고 그랬어요. 10년 전만 해도.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29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29번. 미안해. 꽁쭉꽁쭉 뛰고 있죠? 근데 다 비슷비슷해서 그럽니다. 얘기했었던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수렴하는 경우들은 성질만 잘 쓰면 돼요. 극한의 성질, 급수의 성질. 근데 극한의 성질과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는 경우에는 치환으로 다 완벽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치환으로 다 완벽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산을 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발산을 하는 애들은 어떻게? 진동말로 해가지고 찾아내주면 됩니다. 29번은 어때요? 죄다 수렴하는 애들밖에는 없죠? 죄다. 전부 수렴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물론 사실상 디귿은 수렴을 안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곱이 수렴하면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진동해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게 될까? 이해는? 갔다 와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너무 쉬웠구나. 아유, 너무 쉬웠지? 자, 이것도 정리를 그냥 후딱 할게요. 지금 뭐 거의 다 맞아가지고. 자, 일단은 얘는 급수지만 극한. 당연히 얘를 일반항의 극한에서 놓고 본다면, 그쵸? 알파 값은 중요하지가 않죠. A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니까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대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0이고요. 얘는 베타. 이때 0은 무슨 0? 이 극한의 0? 아니, 정수형이에요, 쟤는. 정수값 0이에요. 수렴값이기 때문에 정수값 0입니다. 그래서 그냥 0으로 본다 라고 해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수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왜? 당장 얘 2배에서 얘랑 더해버리면은 그냥 5AN 나오죠. 그럼 5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수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AN은 어떻게 하지? 치환하면 무조건 된다 그랬죠? 얘를 CN으로 잡고 얘를 DN으로 잡으면 어차피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CN 2배하고 DN 더해준 다음에 5로 나눠주면 그냥 딱 AN이죠. 그러니까 5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 똑같은 논리로 하면은 BN도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엄밀하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왜냐면 합답형 문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은 딱 하나요. 애매하게 푸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근데 애매하게 풀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찾아내는 거. 그래도 발레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발레가 2개만 있으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합답형 문제로 수열의 극한, 급수, 함수의 극한 여기에는 애들은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시부터 수능까지. 진짜로. 틀릴 때가 없어요. 틀릴 때가. 오케이. 파이팅.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곱이 수렴한다 그랬죠? 곱이 수렴하는 거랑 각각이 수렴하는 건 완전 별개죠? 얘는 안 돼요. 이거면 이거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죠. 이거 완전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알파가 3이라고 한다면 AN이 1, 3, 1, 3, 1, 3 BN은 3, 1, 3, 1, 3, 1 이거 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진동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도 수렴 안 하고 BN도 수렴 안 하고 그렇죠? 발레는 2가지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진동 발레.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얘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하나만 마저 더 봅시다. 하나만. 자, 3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3번. 아, 미안해. 34번으로 갈게요. 34번. 두 개 다 하기에는 좀 그런데 34번으로 갑시다. 다 했어. 다 끝났어. 심심하지. 아, 사실 이거는 등비급수 쪽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네. 미안. 답은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게 뽑았네요. 아이고. 자,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등비 수열. 수렴 조건 뭐였죠?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r의 n-1제곱.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고요. 첫 번째는 초항이 0이라서 그냥 빵빵빵빵으로 수렴하는 거. 두 번째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아서 또 0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비가 1이어서 초항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있었죠. 이건 전 단원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자, 그러면 등비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부분합의 극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sn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지죠? 아니, 수렴 조건이니까 그냥 갈까? 공비가 1인 경우 어차피 수렴 안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이건 지금 공비가 1이 아닐 때예요.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때는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면 뭐라고요? 초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걔는 초항이 0이 아닌 이상은 수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는 초항이 0인 경우에는 또 0으로 수렴을 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차피 n이 있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n이 있는 항이 딱 아래 n제곱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지만 그나마 수렴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사라지니까 1-R분의 초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한정에서는 역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급수가 수렴할 조건과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등비 수열만 이렇게 역도 성립해요? 아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되는 거 많은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등비 수열이 워낙에 중요한 애기 때문에 얘만 주의 깊게 좀 보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되는 애들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죠. 근데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자, 일단 얘는 무조건 일반항은 0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는 등비 수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BN도 0으로 갑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곱했다. 곱했다 그러면 리미트 AN 곱하기 BN도 빵이에요.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등비 수열이죠?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이 AR의 n-1제곱, AR1의 n-1제곱, BN은 BR2의 n-1제곱 이러 한다면 AN 곱하기 BN은 A 곱하기 B가 초항이고요. 그 다음에 R1 곱하기 R2가 공비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곱한 거 자체도 이미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걔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등비수열의 한정에서는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기 때문에 얘만으로 문제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급수는 무조건 다, 결론은 다 맞아야 돼요. 결론은 미안. 알았어. 오늘 유독 많이 피곤한데? 표정들이? 아닌가? 안 피곤한가? 괜찮아? 아니야? 미안해. 살아야 돼. 알았어.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AN은 발산, BN도 발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BN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AN이 0으로 수렴 안 하고 BN이 0으로 수렴 안 하면 AN 플러스 BN도 극한값이 0으로 수렴 안 한다? 그건 모르죠. 괜찮죠? 왜? 당장 진동발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애라 그 다음에 BN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면 아니 이 AN도 등비수열 맞죠? BN도 등비수열 맞아요. 그죠? 이거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잖아요. BN도 마찬가지로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죠. 근데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빵빵빵빵빵빵빵빵 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니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틀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시그마 AN 세제곱 수렴하죠. 그러면은 AN 세제곱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세제곱이 0이면은 당연히 그냥 AN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실수값으로 0 될 수 있는 거는 아니 실수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x세제곱이 0이면 x는 무조건 0이죠. 그것도 3중근 나오잖아요. 다 빵빵빵밖에 안 나오죠. AN세제곱이 0으로 수렴하면 AN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BN의 세제곱이 0으로 수렴하면 당연히 BN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얘네 둘 더해주면은 어때요? 리미트 AN 플러스 BN도 0이네. 괜찮죠? 그러면 이게 수렴하느냐?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잖아. 그럼 못 가잖아. 못 가는데 급수가 따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렴하면 따로 가도 상관없죠. 아니 어차피 얘 때문에 시그마 AN이 수렴해요. 얘 때문에 시그마 BN이 수렴해요. 굳이 안 와서 가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겠구나. 따로 계산해도 되는구나. 충분히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 후딱 끝내고 등비급수로 들어갑니다. 아우 힘들지? 아 힘드네. 하하하.